안녕하세요. 북빅뱅 독서클럽 이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새벽에 갑자기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들려드릴 제 생각에 이 재밌는 이야기는 뭐랄까 하나의 행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주적 행운이랄까요? 이 사실 이 행운에 대한 이 우주적 행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제 책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예요. 굉장히 사실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학이 빛나는 밤에서도 그랬고 세상의 모든 과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과학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첫 번째 그 우주가 탄생하는 부분에서 그 거대한 폭발 1장 그 거대한 폭발 이후 단 1초 동안 벌어진 일. 이 1초 동안 이 우주적인 어떤 세팅이랄까? 뭐 사실 1초도 안 걸리긴 했죠. 그냥 순식간에 이 우주가 정교하게 세팅된 상태로 빡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앞에 시간에서도 이제 하나의 엔터키다 이건 다 세팅된 다음에 그 엔터키를 누른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제 그건 제 공상이지만 하나의 상상이지만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거예요. 그 이제 이게 다양한 그 미세 조정들인데 그 미세 조정 이걸 미세 조정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그 정교한 세팅값 그걸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굉장히 이걸 신기해하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얘가 제가 들어드렸던 게 그 밀도 차이예요. 10만 분의 1의 밀도 차이. 그게 뭐였냐면 이쪽이었지? 34쪽이구나. 이거 되게 이게 신기한 거였어요, 사실. 우주가 생겨났을 때, 맞아. 이 우주가 생겨났을 때 그 물질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들이 이제 나중에 모여들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어서 이제 별과 은하가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그 쉽지가 않아요. 정말 뭐랄까 그 밀도 차이가 미세하게 나야 돼요. 조금이라도 밀도 차이가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면 그냥 너무 균일하게 밀도 차이가 없이 물질이 퍼져 있으면 얘네들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모여들어야 되는데 중력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밀도 차이가 커버리면은 너무 또 한 곳으로 너무 많은 그 물질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블랙홀이 막 너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적당한 그 별과 은하가 생겨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도 차이가 그 미세한 밀도 차이가 얼마냐면은 바로 10만 분의 1이죠. 100m 깊이에 이제 호수가 있다라고 치면 물결이 한 1mm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얇은 그 차이. 그냥 보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평평한 그냥 유리판처럼 평평한 거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미세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적당히 미세한 그 차이. 그런 게 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별과 은하가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이 폭발의 인플레이션 우주가 한 점에서 빵 터져서 이 공간이 쫙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 어떤 속도의 차이랄까 또 이런 것도 다 이제 있어야 되고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의 차이도 있어야 될 테고 다양한 이제 그 미세 조정들 그야말로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사실. 그 뭐 탄소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신기했었죠. 우리 탄소가 모든 생명체는 다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 탄소라는 게 되게 그
다양한 결합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뭐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백질, 그 수백만 종의 단백질과 그 DNA 뭐 이런 거 다 만들려면 아주 복잡한 분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소밖에 없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둥이 되는 원소는. 근데 그 탄소가 생겨나는 과정도 굉장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죠. 네, 하여튼 뭐 그건 좀 내용이 너무 어려가지고 어떤 막 공명이니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옛날에 써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이제 과학이 빛나는 밤에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 갖고도 뭐 얘기를 한참 할 수 있어요. 막 몇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랑 관련해서 이런 어떤 행운, 우주적 행운과 관련해서 이 한 권으로 끝내는 이 세상의 모든 과학에도 이건 이제 미세 조정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떤 행운인데, 뭐냐면 이제 인류 문명이 존재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행운이에요. 그 뭐냐면 이 무기편에 있었어요. 무기편이 그쪽이야. 잠시만요. 무기가 어디 있더라? 네, 181쪽이네. 여기에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인류가 되게 무기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뭐 동물들 사냥하고 이제 나중엔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인류에게 과연 희망이 있냐 이렇게 막 핵폭탄 떨어뜨리고 막 그냥 지구상의 이 생명체들을 그냥 다 멸종시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 희망이 뭐냐 이제라고 했을 때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게 이 멜컴 맥클레인의 이 사람이 발명한 게 바로 컨테이너 박스죠.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컨테이너 박스가 발명되기 전에는 물건을 어떻게 규격화해서 이렇게 실을 수가 없으니까, 실질 못하니까 되게 이걸 하역하는데 오랜 시간과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무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됐었는데, 우리 또 인간들이 얼마나 진짜 머리를 또 잘 씁니까? 뭐 하여튼 돈만 될 거 있다 치면은 진짜 다 만들어내요. 저도 이제 발명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특허청 홈페이지도 가끔씩 들어가 보고 하는데, 진짜 별의 별 발명품이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진짜.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그 특허청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야, 이런 걸 다 발명을 해내나 싶을 정도예요. 이거 여담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제가 밤에 잘 때 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사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별별 수를 다 썼죠. 막 밑에다가 그 뭐지? 그 이렇게 통기가 잘 되는,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뭐 매트 같은 것도 깔아보고, 진짜 제가 거기에 쓴 돈이 한 5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 별걸 다 해, 별 매트를 다 뭐 쿨매트를 뭐 쿨매트니 뭐니 막 별걸 다 써봤는데, 아무리 거기 누워 있어도 한 1, 2분만 지나면은 결국엔 또 더워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주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그 발명품 매트를 찾아냈어요. 뭐냐면 냉수 매트예요. 그래서 진짜 얇은 매트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 매트인데, 그 안에 이렇게 어떻게 그 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냉수가 그 안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스 냉동칸에다가 얼려놓은 그 아이스 통만 하나, 그 냉매 통만 하나만 넣어놓으면 그 물이 그 냉매 통 주위를 돌면서 차가운 물이 돼가지고 이게 매트 안을 막 순환하면서,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또 만들어냈나 싶더라고. 참. 하여튼 인류가 그 진짜 발명에 있어서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컨테이너 박스가 그 말콤 맥클레인이 발명한 그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인류가 이제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국가들 사이에 더 의존 관계가 생겨났겠죠. 내가 이제 저 나라의 석유를 또 사다가 써야 되고, 그 석유를 파는 나라는 또 석유를 사주는 나라가 또 있어야 되니까 서로 의존 관계가 그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쟁이 덜 일어날 거다. 사실 뭐 예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 무역 무역액이 굉장히 확 줄어들었었다. 그때 아마 세계 대공황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해드렸었는데 그거랑 이제 관련해가지고 아이고 서론이 되게 길었네. 서론이 너무 길었네. 하여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운, 이건 우주적 행운이기도 해요. 맞아. 미세 조종일 수도 있어요. 우주적 미세 조종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바로 그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문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철근 콘크리트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아파트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많아요. 뭐 도로 닦을 때도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기 공항, 항구, 그리고 다리, 이런 기본적인 우리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콘크리트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양의 철근 콘크리트가 쓰여요. 뭐 아파트도 중요하죠. 아파트처럼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그만큼 집중화돼서 밀도가 높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도시가 사실은 잘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가 형성돼야 문명이 또 발전하는 거고 서로 이제 교류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가 존재한다는 게 되게 우주적 행운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열 팽창률이 거의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모든 물질은 열을 받으면 이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팽창률이 다르면 어떤 그 중간에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공간 같은 게, 빈 공간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막 밀어내가지고 금이 가거나 막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철근하고 콘크리트랑 그 쇠랑 이 탄산칼슘이랑 뭐 모래랑 막 뒤섞인 이 콘크리트가 열 팽창률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단하죠.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전 이걸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완전히 다른 물질이잖아요.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뭐 암석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물질들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나 싶긴 한데 그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다 싸. 철은 금속 중에서 철만큼 싼 게 또 있네. 제일 흔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탄산칼슘 모래 진짜 흔하고 많잖아요. 싸잖아. 이 싼 물질들이 딱 결합을 하면 튼튼한 그 건축 재료가 되는데 이게 열 팽창률이 같대. 와 신기하죠.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그래서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던 게 바로 이 책이에요. 모래가 만든 세계. 빈스 베이저라는 사람이 썼고 배상규님이 옮긴 책인데요.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콘크리트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모래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건축 재료가 콘크리트니까. 이게 몇 쪽에 그 얘기가 있었냐면은 콘크리트. 이게 건축 쪽에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271쪽이네. 271쪽에 보면은
아, 이 새벽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방송하니까 참 이것도 좋네요. 네, 세계를 정복한 콘크리트. 자,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은 이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래가 필요한데 모래를 이제 중국에예요. 중국에 그 포양호라는 호수가 있대요. 이 호수에서 이 준설선이 이제 모래를 퍼올리는데 수백 척이 떠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준설선이 모래를 시간당 1만 톤씩 퍼올릴 수 있대요. 1만 톤씩 퍼올리는 거야, 시간당. 그게 또 수백 척이에요. 한 척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모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걸 뭐 1년 내내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이 얼마나 건설을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 아, 도대체 모래가 얼마나 많은 거야. 물론 그 수억 년의 시간 동안 뭐 이제 수천만 년의 시간 동안 막 이제 뭐 침식과 퇴적 작용을 통해서 이제 모래가 생겨나긴 했겠지만, 와, 도대체 이렇게 많은 모래가 있었나? 저희들이 이제 뭐 바닷가에 해변의 모래 뭐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와, 그냥 담수호에 이렇게 모래가 많다니. 이렇게 매년 채취되는 모래가 2억 3,600만 세제곱미터래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인데. 대단하죠. 하여튼 이렇게 많은 양의 모래를 이용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수많은 이제 건축물들을 짓는 건데, 근데 이 콘크리트가 그 인류의 어떤 그 위생에도 되게 그 좋은 영향을 준대요. 뭐냐면 이 콘크리트로 바닥만 깔아줘도, 그 콘크리트가 이게 사실 그 벌레들이 잘 그래도 안 생기잖아요. 나무로 우리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뭐 개미가 와가지고 나무를 파먹기도 하고, 이제 다른 생물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우리 인간들을 귀찮게 해줄 수도 있고 뭐 한데,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바닥에만 깔아줘도 이게, 잠깐만요, 이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콘크리트로 이제 그 바닥만 깔아주는 사업만 해도 빈곤층한테, 뭐 아프리카나 이제 이런 데였겠죠? 그러면 기생충 감염률이 80%나 줄어든대요. 그 장염에 걸리는 아이의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죠. 콘크리트만 깔아줬을 뿐인데. 물론 뭐 이제 사람은 좋은데 그 호수에 사는 그 모래도 어쨌든 그 생태계의 일부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텐데, 그 걔네들은 참 좀 불쌍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사람은 되게 이 콘크리트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거죠. 이렇게 싸게 튼튼하게 쉽게 빨리 지을 수 있는 건축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또 다른 내용 있었나? 예, 뭐 하여튼 여기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맞아. 이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가 무한하진 않잖아요. 이것도 이게 오래 가려면은 뭐 수분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면 안 되고, 철근이 이제 부식되면 또 결국에는 철근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금이 가고 막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 어떤 미세한 틈 사이로 수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아주 이제 오래 가면 뭐 200년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5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슬슬.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기존에 지어졌던 것들 보면 한 10년 안에 1,000억여 톤이, 모든 건물들을 아주 정말 잘 짓진 않았으니까 뭔가 이제 대충 지은 것들도 많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결국에는 다 제거를 하고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콘크리트로. 이 과정에서
뭐 수조 달러와 모래 또 수십억 톤 엄청난 양의 모래가 들어갈 거다. 근데 과연 이 모래가 있을까? 그럼 이제 바닷가에 있는 모래도 막 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1,000억여 톤이 대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아파트. 아파트 얘기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잠시만요. 이 아파트가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로마 사람들은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건축 기술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인데 그 로마 시대 때는 인술라라고 했었대요.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층, 다층의 다세대 주택이 있었는데 이 크라소스라고 그 삼두정치 뭐 폼페이우스인가 크라소스 뭐 이래가지고 또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인가 맞나요? 제가 역사는 그렇게 잘 알진 못하는데 하여튼 그 크라소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그 인슐라를 지어가지고 로마 시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이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렸대요. 그런데 막 슬퍼한 게 아니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 난 새로 또 이걸 지어가지고 인슐라를 또 지어가지고 와, 더 많은 임대료를 또 받을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좋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파리에 이제 근대로 와가지고 파리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근대 시대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니까 어디가 로얄층이었을까요? 제일 편한 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뭐 올라갈 것도 필요 없죠. 1층이 제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층은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로얄층이 아니고 거기 이제 상가나 뭐 상점 이런 게 들어오는 거고 로얄층은 2층이었다고 합니다. 2층이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보호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로얄층이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싸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싼 게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옥상이었겠죠. 그래서 그 가난한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옥탑에서 살면서 예술 혼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예술가들이 이 전망도 좋고 경치도 좋고 뭔가 하여튼 뭐 어떤 영감을 떠올리기 좋은 환경이라서 옥탑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일 가격이 쌌던 거죠. 그만큼 예술가가 참 가난하고 힘든 거죠. 저도 참 옛날에는 한때는 화가가 꿈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화가를 전업으로 했으면 진짜 이제 살아남았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화가의 꿈은 어쨌든 전 이루긴 했습니다. 뭐 남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쓰면서 정말 원 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별로 그림을 안 그리게 됐나? 별로 그림에 대한 뭐 그런 어떤 강렬한 욕구랄까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별로 그림을 안 그리게 됐어요. 너무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이 그림도 진짜 이거 엄청 열심히 그린 건데 이 폭포 그림, 거대한 폭포 그림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동영상에는 이걸로 이제 제가 동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창의재단 지원으로 만들었던 동영상에는 제가 이제 이 폭포가 움직이는 거 이거 움직이는 거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보람은 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렸던 그림이 살아 움직이니까 폭포가 돼서 막 물이 쏟아지니까 와
아, 진짜 멋있다. 내가 꿈에 그렸던 그 장면이구나. 아, 그게 현실화되니까 참 좋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우주적 행운이 있다. 어떻게 이게 열 팽창률이 똑같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또 드릴 말씀 있었나? 자꾸 이 꼬르륵 소리가 나네. 이게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녹음이 됐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을 먹고 또 준비를 해야겠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저 멀리서 이제 동이 슬슬 터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이제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